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늘은 나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영상을 한번 켜보게 되었습니다. 앞에 보시고 계신 나무는 이제 침엽수 블루아이스라는 나무인데요. 이 침엽수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이름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을 법한 그런 유명한 나무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블루아이스에 대해서 표면적인 내용하고 조금 재배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점 이런 거 위주로 한번 영상을 풀어 나갈까 해요. 우선 표면적인 내용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은 보이는 외관이라든지 색상부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색감 같은 경우에는 흔히 이제 은청색이라고 많이 표현들을 하시는 것 같던데, 저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직관적으로 느낌이 좀 잘 안 오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민트 색깔 이렇게 개인적으로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. 전반적인 색감은 민트 색감이 많이 나가지고 조금 더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많이 풍기는 것 같고, 이 친구들이 이제 나중에 크게 자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수영이 잡히거든요. 그래가지고 뭐 요즘 유행하는 침엽수 계통의 어떤 원추 형태의 수영하고 거의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좀 잡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. 색감 같은 것도 가까이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고, 두 번째로는 이제 피톤치드입니다. 피톤치드. 대외적인 정보로는 피톤치드가 가장 많이 나는 나무라고 이제 소개가 되고 있긴 하던데,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뭐 이제 극단적인 표현을 좀 쓰는 거를 별로 좀 조심스러워하는 성격이라서 검증은 제가 잘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, 확실히 레몬 향이라고나 해야 될까요? 레몬 향이나 바카향 같은 피톤치드 향이 엄청 많이 나긴 합니다. 특히나 이렇게 낱개로 이렇게 있을 때보다 저런 식으로 이제 군집으로 있을 경우에 훨씬 더 많이 나고요. 특히나 요즘 같은 날씨에 공중 습도가 높은 날씨에는 냄새가 더 훨씬 더 많이 나더라고요. 그래서 좀 사람의 정신을 프레시하게 해주는 그런 작용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오늘은 이런 표면적인 내용들보다는요, 실질적으로 재배를 하면서 느꼈던 점들이라든지 그런 거 위주로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,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런 내용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우선 첫 번째로는 속성수예요. 속성수. 엄청 빨리 이제 큰다는 거죠. 이렇게 지금 오른쪽에 있는 붉은색 화분 같은 경우에는 3개월이 조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지금 그 정도까지 많이 자랐어요. 그래서 제일 처음에 들어왔을 때 요 지주 때보다 좀 더 작았거든요. 벌써 지금 키가 이만큼이나 커가지고 새로 지주대를 바꿔줘도 또 다시 바꿔줘야 될 판이에요. 엄청 빨리 좀 큰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두 번째로는 양수예요. 양수. 그러니까 양수라는 말이 뭐냐면은 햇빛을 엄청 좋아한다는 나무죠. 그래서 특히나 이런 하우스 안에서 재배를 하거나 이제 할 때 보통은 이제 여름 한낮에는 차광막 같은 거를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, 블루아이스만 좀 집중적으로 재배를 하신다면 차광막 같은 거는 좀 자제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해요.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지금 계속 하우스 안에서 자랐던 놈이거든요. 요 왼쪽에 있는 놈은 올 초반부터 계속 밖에서 재배를 했던 놈이에요. 그 색감 차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게 여기 보시면은 민트 색깔이긴 한데 조금 더 연한 민트색을 띠고 있고요.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민트색이긴 한데 약간 좀 탁한 민트색. 이게 햇빛의 양에 따라서 색감 차이가 이렇게 날 수가 있어요. 그렇다고 해서 이 친구가 뭐 비정상, 이 친구가 정상,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분류하는 거는 좀 위험하고, 둘 다 정상인 친구들이에요. 다만 이제 햇빛의 양에 따라서 이렇게 색감 차이는 있을 수 있다,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고, 그래서 기본적으로 햇빛을 좀 좋아하는 친구입니다. 이제 물 관리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저희 농장에는 기본적으로 대부분 다 이렇게 보시면은 전부 다 화분식재로 많이 재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노지식재보다는 조금 더 물 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요. 저는 개인적으로 좀 모든 나무 자체를 건조하게 많이 키우고 있어요. 특히나 이 침엽수 같은 계통은 활엽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렇게 뭐 물이라든지 그런 걸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 친구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, 물론 이 물 주는 거는 상황에 따라 다 다르기도 합니다. 물 주는 거에 따라서도 나무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.
왼쪽에 있는 친구는 밖에 이제 계속 놔둔 친구라고 했는데 화요일날 물을 엄청 줬어요. 새벽에 화요일날 오후에 소나기가 물폭탄이 온 거예요, 저희 농장에. 그래가지고 그날 하루 종일은 뭐 그냥 계속 물만 맞았다고 보시면 돼요. 반면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하우스 안에서 계속 있던 친구인데 제일 최근에 마지막으로 물 준 게 일요일이에요. 일요일이라 가지고 벌써 오늘 4일째 물을 계속 안 주고 있는데 차이가 많이 납니다. 요 밖에서 물을 많이 먹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줄기 자체가 좀 많이 지금 두껍고 통통한 모습을 볼 수 있고요. 반면에 건조하게 키운 친구들은 이렇게 줄기 자체가 많이 앙상한 걸 볼 수 있어요. 물 양에 따라서도 이렇게 차이가 좀 날 수도 있다.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왼쪽 이 친구가 정상이고 이 친구는 비실비실되는 놈이네, 이렇게 보시면은 또 곤란합니다. 일부러 제가 비교 영상을 위해서 극단적인 차이가 나는 두 친구로 준비를 해서 그렇지 정상적인 상품이고 뭐 하자가 있는 상품이 아니라, 이 친구도 물을 이제 계속 자주 주면은 이렇게 될 수도 있다. 하지만 이 친구도 물을 계속 안 주면은 언제든지 이렇게 될 수 있다. 그걸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두 친구를 한번 섭외를 해본 거고요. 어쨌든 결론은 물량에 따라서도 이렇게 차이가 날 수도 있고, 조금 건조하게 키워도 성장을 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 같아요. 또 중요한 게 뭐가 남았냐면은, 일단 이 블루아이스 같은 경우에는 화분에 좀 담아가지고 재배를 하시거나 키우는 걸 많이 추천드려요. 왜냐면 모든 나무가 그렇습니다. 이거는 뭐 비단 블루아이스에 국한된 얘기만은 아닌데, 나무 자체가 노지 식재를 많이들 하시는데 노지 식재가 화분 식재보다 괜찮습니다. 네, 좋아요. 다 좋은데 나중에 상품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제 판매를 할 때 분작업이 필수로 들어가야 됩니다. 노지 식재는.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우리가 100% 손상이 오고요. 그러한 분뜬 나무를 이제 다른 곳에 이식을 했을 때 이식률이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. 솔직히 말해서 이 블루아이스 정말 고급 수종이라서 형성되어져 있는 시장 가격도 무시 못하는데, 이식할 때마다 한두 그루씩 죽어나가는 거 보면은 마음이 아플 뿐만 아니라 속이 쓰리죠. 그리고 또 노지 식재를 했을 때 이 친구들이 전반적으로 또 뿌리가 밑으로 깊게 파고 들어가는 성질, 그러니까 직근성이 조금은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화분에 좀 담아가지고 재배를 하거나 아니면 키우시는 거를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. 이런 수영 관리에 있습니다. 조경수, 그러니까 보이는 게 다예요. 뭐 유실수나 이런 것처럼 과일을 따먹거나 하는 그런 작물이 아니고, 일단 보이는 지금 농업이기 때문에 얼마나 예쁘게 잘 재배를 하느냐가 관건이 있거든요. 요즘 이제 조경수 재배 트렌드 자체가 전부 다 침엽수 계통 쪽에는 이런 외목대식으로 많이 재배를 하는 게 많이들 이렇게 하시는데, 저 또한 기본적으로 외목대 재배를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지주대 작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전정 작업, 이제 가지치기죠. 지주대 작업은 거의 블루아이스 같은 경우는 반강제입니다.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또 노지 식재는 잘 모르겠는데, 화분 식재 같은 경우에는 이 지주대 작업을 안 해주면 얘네들이 이렇게 막 휘어져 버려요. 거의 100% 이제 지주대 작업을 통해서 모습을 유지를 해야 된다. 설사 이렇게 큰 나무라고 해도 위에 보시면 지주대를 해놨죠. 그리고 가지치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이제 이런 밑둥에만 좀 많이 해주고 있고, 위에는 뭐 거의 이제 손을 안 대고 있어요. 왜냐면은 올 겨울부터는 블루아이스 같은 경우에도 또 삽목을 통해서 번식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기초 가지치기만 해주고 나머지는 그렇게 크게 손을 안 대고 있는 친구입니다. 지금은 밖에 나와가지고 화분 노지에서 재배 중인 블루아이스를 보고 계십니다. 저희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밖에서 포트 인포트 방식을 좀 개량해 가지고 이렇게 화분 안에 화분을 다시 넣어서 재배를 하고 있고요. 이 정도 숫자의 블루아이스가 모여 있으니까 향기가 지금 벌써부터 확 나요. 레몬 향이라든지 어떤 피톤치드, 그런 박하향. 아침에 출근을 해서 항상 이 길을 한번 좀 걷습니다, 일부러. 예, 여기도 이제 블루아이스거든요. 여기도 블루아이스인데 여기는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어린 친구들만 모아놨습니다. 확실히 밖에 놔두니까 햇빛은 엄청 많이 받아가지고 얘네가 색감이 어림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이렇게 좀 잘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.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는 재배를 하고 있고요. 가까이도 한번 보여드릴까요? 이런 식으로
확실히 좀 전체적으로 안에 거보다는 많이 통통하네요. 지금 물을 많이 먹어가지고 화분 자체도 엄청 무겁고, 이런 식으로 색감도 엄청 예뻐요. 네, 오늘은 이렇게 블루아이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. 뭐 다음에 여러 나무라든지 나무 얘기 말고도 어떤 농장 이제 운영이라든지 이제 노지식재나 이렇게 화분 재배를 했을 경우에 뭐 어떤 차이점이라든지 장단점 얘기를 심도 있게 나눠보고, 저 또한 아직 경험이 많이 부족합니다. 여러 가지로 많이 배우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 또 나무 계통이었던 선배님들과 또 얘기를 해보면서 뭐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또 한번 심도 있게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요.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. 다음에 또 영상 들고 한번 찾아오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